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6년 2월 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 토파네 알파인 스키 센터 미국의 브리지 존슨 선수가 여자 활강에서 1분 36초 1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훈련의 결실, 인류 최고의 스포츠 무대에서 세계 정상에 선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존슨의 목에는 리본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금메달은 어디에 있나요? 존슨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부서진 금속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더니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어요. 금메달을 받은 지 30분도 안 돼서 세계 1등의 훈장이 주머니 속 잔해로 전락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독일 바이애슬론 유스투스 슈트렐로는 팀 숙소에서 동메달 축하 건배를 하다가 메달이 리본에서 스르륵 빠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대로 금이 갔습니다. 카페 바닥이었는데도요. 스웨덴의 에바 안데르손은 더 기막힙니다. 메달이 눈 위로 떨어졌을 뿐인데 부러져 버린 겁니다. 눈 위에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선수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유행이 생겼습니다. 부서진 메달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미국 피겨 스케이팅의 알리사 리우는 SNS에 리본과 분리된 금메달 사진을 올리며 시큰둥하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 메달에는 리본이 필요 없을지도. 이건 사실상 조직위원회를 향한 공개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가 자랑이 아니라 치욕이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이혼란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사실 올림픽 메달이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문제예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들에게 나눠준 메달 중 약 120개의 도색이 벗겨지고 녹이 슬었습니다. 금메달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은메달은 까맣게 변색됐죠. 2020년 도쿄 올림픽은 더 심각했어요. 메달 코팅이 벗겨지고 변색된 사례가 100건을 넘겨서 교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은메달은 광택을 완전히 잃고 마치 오래된 동전처럼 변해버렸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역대급이었습니다. 프랑스 수영선수 클레멘트 세키는 자신의 동메달 표면이 악어, 가죽처럼 갈라졌다면서 SNS에 사진을 공개했어요. 한국 수영 대표팀 김우민 선수도 전용 케이스에 보관했는데도 부식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파리 조폐국에 접수된 메달 교환 요청이 무려 22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리우, 도쿄, 파리 이 세 대회의 메달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대회가 끝난 뒤에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난 문제라는 겁니다. 변색, 부식, 코팅 벗겨짐. 이건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밀라노는요? 대회 시작 이틀 만에 터졌습니다. 받자마자 깨졌어요. 시상식 직후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변색이나 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지만 물리적으로 부서진다는 건 애초에 구조 자체가 결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체 이 메달이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는 이번 메달에 대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사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설비에서 주조한 친환경 메달이라고요. 이탈리아 국립조폐국이 직접 제작했고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분리와 연결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훌륭하죠. 지구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메시지. 누가 반대하겠어요? 문제는 의미만 좋았지 실행이 처참했다는 겁니다. 재활용 금속이라는 건 다양한 출처의 금속을 녹여서 다시 쓴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원래 금속이 가지고 있던 균일한 물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고 합금 비율이 불균형해지고
내부에 미세한 기포가 형성될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적절한 열 처리나 표면, 경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번 금메달의 무게는 506g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벼운 편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리본 연결 고리까지 지탱해야 하는 하중이 걸립니다. 선수들이 기뻐서 뛰면 그 충격이 고리에 집중되고 재활용 금속의 취약한 물성이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조직위의 안드레아 프라치시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메달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뉴스에 올림픽 메달 받자마자 부서졌다는 헤드라인이 도배된 뒤였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역대 올림픽 중에서 메달 품질 논란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대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하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메달과 밀라노 메달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웨딩 케이크를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업체는 저희는 유기농 밀가루를 써서 친환경 케이크를 만듭니다 라고 합니다. 콘셉트 훌륭하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칼을 대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어요. 유기농 밀가루를 쓰긴 했는데 글루텐 함량 체크를 안 하고 발효 시간도 줄이고 구조 보강용 지지대도 빼버린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기본기를 무시한 겁니다. 반면 B업체는 조용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을 0.1% 단위로 체크하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효 시간을 분 단위로 조절하고 크림의 점도까지 계산해서 3단 케이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 역학을 적용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도 케이크는 멀쩡했습니다. 이게 평창이에요. 평창 올림픽 메달은 대한민국 디자이너 이서구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메달 디자인에만 매달렸어요. 콘셉트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음성 체계인 한글. 메달 측면에 평창 동계올림픽 2018의 자음을 양각으로 새기고 표면의 빗살 패턴이 이 자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리본은 한국 전통 비단인 갑사로 제작했고 한글 패턴과 문양을 자수로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디자인이 예쁘구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평창 금메달의 무게는 586g. 역대 동학의 올림픽 메달을 통틀어 가장 무거운 수준이었습니다. 밀라노 금메달 506g보다 80g이나 더 무거워요. 그런데 평창 메달은 단 한 건의 파손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데 더 튼튼했다는 거죠. 이걸 건축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높이의 빌딩을 짓는데 A 건설사는 가벼운 재활용 자재를 써서 건물을 올렸어요. 친환경이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태풍이 오니까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B 건설사는 더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를 썼어요. 무게는 더 나가지만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접합부마다 이중 용접을 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끄떡없었죠. 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평창 조직위는 메달 제작 과정에서 수십 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도금이 벗겨질 가능성은 원천 차단했고 리본과 메달을 연결하는 고리의 강도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선수들이 기뻐서 뛰어도 눈밭에 던져도 물어봐도 문제없도록 설계한 겁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선수들은 메달을 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눈밭에 누워서 셀카 찍고 메달을 공중에 던졌다 받고 이빨로 물어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 만든 메달은 그런 거친 사용해도 끄덕없을 정도로 설계됐으니까요. 그런데 밀라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선수촌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끼리 서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대요. 너무 세게 흔들지 마. 주머니에 넣지 마. 바닥에 떨어뜨리면 무조건 깨져. 올림픽 메달을 계란 다루듯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셰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회 측에서 황금 트로피를 줬는데 들고 포즈 잡으려니까 손잡이가 뚝 부러졌어요. 알고 보니 트로피가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강도 테스트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올림픽 메달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평생이 담긴 상징이에요. 4년간의 피와 땀,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죠. 그런 메달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물리적 강도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선수들의 헌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탈리아 조직위는 친환경이라는 트렌디한 콘셉트에만 취해서 정작 메달의 본질인 내구성을 간과했습니다. 재활용 금속을 쓰는 건 좋은데 그에 맞는 합금, 비율 조정, 표면 경화 처리, 낙하 테스트는 했어야죠. 콘셉트만 화려하고 실행이 부실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평창은 정반대였어요. 화려한 콘셉트를 내세우기 전에 기본기부터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올렸죠. IOC와 국제경기연맹은 평창 메달에 대해 역대 올림픽 메달 중 가장 신선하고 창의적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 품질도 완벽하고 문화적 의미까지 담았으니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한국은 메달 품질만으로 밀라노를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밀라노 올림픽 전체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기술 인프라. 이번 밀라노 올림픽 개막식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핵심 장비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 경기장 곳곳에 26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설치됐어요. 기존의 거대한 방송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 선수 입장, 터널, 시상대 뒤편 같은 핵심 포인트에서 선수들의 땀방울, 떨리는 손끝, 긴장된 눈빛을 초고화질로 담아낸 겁니다. 올림픽 방송 서비스의 야니스 엑사르코스 CEO는 삼성과의 협력 덕분에 개막식의 생생한 에너지를 시청자들에게 훨씬 가깝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공식 석상에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삼성의 카메라가 포착한 앵글은 기존 장비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혁신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AI 통역폰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개최 지역이 도심부터 산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산악 지역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죠. 과거 통역 앱들은 인터넷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는 다릅니다. 모든 처리가 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와 상관없이 수십 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가 이탈리아어를 모르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요. 자원봉사자는 영어를 못해요. 과거 같으면 손짓 발짓으로 때워야 했을 상황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된 겁니다. 조직위의 안드레아 바르니 CEO는 삼성이 단순한 후원사 수준을 넘어 이번 대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삼성전자는 38년간 올림픽을 후원해 왔습니다. 거의 40년.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긴 적이 없었기에 지금 이 위치에 오른 거죠. 두 번째, 코리아 하우스의 압도적 존재감.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코리아 하우스는 지금 올림픽 최고의 명소입니다.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자국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코리아 하우스는 차원이 달라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K-뷰티 체험존, 심지어 개인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한국 여행지 추천까지 총체적인 한국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플랫폼이 된 겁니다. 특히 한복 패션쇼가 대박이 터졌어요.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의상들이 런웨이를 장식했는데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한복 앞에서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준비해둔 한복이 몇 시간 만에 동났고 IOC 관계자들이 한복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 잡고 각국 선수들이 한복 셀카 찍고 현지 방송사 리포터들까지 한복 입고 중계하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예약이 폭주해서 마감될 정도였어요. 세 번째, 평창의 유산. 지금 밀라노에서 메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각국 선수들이 평창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한마디가 선수촌 곳곳에서 들려온다는 건 한국의 대회 운영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평창은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개막식 드론쇼, 완벽한 선수 숙소 관리, 경기장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체계, 그리고 메달 품질.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했어요. 대회가 끝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평창을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부실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은 겉과 속이 모두 완벽한 걸 추구했습니다. 메달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국은 문화로, 기술로, 신뢰로 대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삼성기술은 대회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됐고,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최고의 명소가 됐고, 평창에 완벽했던 추억은 선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번 밀라노 대회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밀라노 메달 사태는 단순히 메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예요.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 친환경 메달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걸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혁신인 거예요.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되 반드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만들어냈죠. 586g의 평창 메달. 역대 가장 무거웠지만 단 한 건의 파손도 없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3차원으로 조각해 넣었고 전통 비단 갑사에 자수를 놓은 리본까지 디자인, 품질, 문화적 의미 어느 하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삼성의 올림픽 후원, 밀라노 현장을 장악한 코리아 하우스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8년이 지나도 선수들이 그리워하는 평창의 완벽함.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친환경 시도 자체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 금속으로 메달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옳았어요. 앞으로 모든 올림픽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다만 좋은 의도를 가졌다면 그걸 완벽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와 실행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메우는 능력이 바로 국격이에요. 한국은 그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완벽하게 실행해내는 집요함까지 갖추고 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집념입니다. 메달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중계 하나를 하더라도 26대의 카메라 각도를 계산하고 문화 체험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방문객의 동선까지 설계하는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 완벽에 대한 강박,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게 평창이었고, 그게 삼성이었고,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메달은 깨지고 있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줄 또 다른 미친 디테일은 무엇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